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좋은 소식부터 먼저 하나 전해드리죠. 일단 확진자 수가 1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만인지 모르겠어요. 1000명 밑으로 떨어져서 980명 확진자밖에 안 나왔어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활성 사례를 제가 체크해 봤더니 카트만두 밸리가 7,900명입니다. 활성 사례가. 전국 그 활성 사례 46.39%가 카트만두입니다. 힘드네요.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자TV 최일수, 이렇게 오늘도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6일 일요일 24시간 동안 총 확진자는 980명 밖에 안 늘었습니다. 오랜만에 1000명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의 총 확진자 수는 46,257명 기록 중입니다. 이게 지금 럭다운의 효과가 있는 건지 거의 한 16일 만에 꺾였어요. 물론 그 카트만두도 확진자 수가 꺾였어요. 카트만두도 계속 400명 넘게 뜨다가 9월 6일 일요일 날 354명 떴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는 290명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박타푸르 32명, 랄리푸르 32명 똑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팔 전체로는 1000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카트만두 밸리 안에 활성 사례가 너무 많네요. 7,900명. 저도 오랜만에 체크를 했는데 전체 활성 사례가 활성 사례 중에서 46.39%, 지난번에 체크했을 때 30%였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16%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들은 점점 이제 잡혀가는 추세고 카트만두는 계속 지금 안 잡히는 추세입니다. 말하자면 어제도 그 커뮤니티 감염 얘기를 좀 했었는데, 커뮤니티 감염이 시작이 됐다, 양수율이 뭐 11점 몇 %가 나왔잖아요. 어제 방송 안 보신 분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지금 카트만두가 이게 지금 확진자 수가 아닙니다. 확진을 받아서 완치된 사람은 이미 그 집에 갔고요. 지금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사람, 활성인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활성인 사람이 7,900명. 전국 추산의 46.39%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박타푸르도 500명 미치었는데 어느 순간 500명 넘게 활성 사례가 잡혔고요.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도 많이 늘었어요. 카스키가 지금 448명 기록 중이더라고요. 굉장히 갑자기 또 늘었네요. 그리고 그 외에 주요 감염 지역 체크해 보겠습니다. 순사리가 86명, 바라가 73명, 치투안이 30명, 수르케시 오랜만에 또 확진이 많이 떴습니다. 수르케시 44명, 자파가 28명. 네, 퍼르시아는 좀 빠졌네요. 다행입니다. 좀 전국적으로는 좀 사그러들었는데 카트만두는 더 심해졌네요. 그렇게 하고요. 사망자도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어제도 사망자 떨어졌었는데 오늘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망자 9명 기록 중입니다. 어저께도 9명이었죠. 그래서 이틀 연속 9명. 그래서 289명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카트만두가 문제입니다. 카트만두에서 사망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3명. 카트만두 사망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3명, 남성 74세, 68세, 85세. 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사망을 하셨네요. 그 외에 보면요, 모랑 디스트릭트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64세 여자분과 45세 남자분. 그리고 자파 디스트릭트에서 45세 여자분, 퍼르시아에서 77세 남자분, 다누시아에서 35세 남자분, 치투안에서 70세 남자분. 나이들이 대부분 좀 다들 지금 제일 어린 사람이 35살이에요. 가장 많으신 분이 85세고. 아무튼 4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많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시 네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여자분이 더 많고. 근데 지금 그 네팔 상황 같은 경우는 여자들의 사망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는 여자 사망률이 거의 10%도 안 됐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9월 6일 하루 동안 완치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방병원에서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 중이에요. 1814명이 나왔습니다. 1814명이 나와서 완치자가 지금 28,941명,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카트만두는 안 늘어요. 카트만두는 큰 병원이 많은데 그 회복률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활성 사례가 너무 높아요. 프로테이지도 높고 인원수도 높고. 아무튼 지금 완치자는 지금 1800명이 늘어버리면서 62.57%로 올라갔습니다. 네, 계속 좀 더 완치율을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활성 치료하는 인원은 그 완치자가 많이 빠져나가서 843명이 빠졌습니다. 843명이 빠져서 지금 현재 네팔은 17,027명이 지금 활성 사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격리 중인 그 검역소에서 격리 중인 인원도 많이 빠졌습니다. 검역소 인원이 1998명이 빠졌네요. 1998명이 빠져서 4703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좀 줄었습니다. 1382건.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 통틀어서 누적은 76만 8,345건 기록 중입니다. 아무튼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 밑으로 떨어진 거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카트만두 그 활성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9월 지금 그 9월9일까지 그 카트만두 밸리 같은 경우는 럭다운이 잡혀 있는데 활성 사례가 지금 너무 많아서 7,900명이라서 이게 연장이 될지 아니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트만두 밸리 같은 경우는 9월 9일까지 럭다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트만두 행정 당국 그 카트만두 랄리푸르 박타푸르 이 CDO 이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할 거예요. 어제도 회의를 했고 거의 매일 회의합니다. 밤에는 저기 장관 회의를 하고 낮에는 이렇게 그 CDO 회의들을 하는데 좀 이따 그 소식도 잠깐 전해드리겠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 중에서도 지금 카트만두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코비드-19 감염이 돼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다음 순번인 사람이 지금 최고 책임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랄리푸르의 CDO가 랄리푸르 소식을 요즘 많이 전해드려요. 랄리푸르에서 라또 머친드라나 지난번에 그 머친드라나 수레 끄는 그것 때문에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소식이 있는데 어제 랄리푸르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럭다운을 푸는 거는 어렵다. 럭다운을 약간 완화하더라도 더 쌓인 때까지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덧사인이 10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더 덧사인이 아니라 럭다운을 가자라고 발언을 어저께 처음으로 했어요. 그 누구도 그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금기시되는 말이었어요. 덧사인 때까지 이 상태로 가자. 아무래도 뭐 럭다운을 약간 풀더라도 가자. 왜냐하면 지금 활성사례가 너무 많고 사망자도 많고 위험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좀 이따 이제 소식 전해드리면 좀 허탈해 하시겠지만은 랄리푸르에서 그 라또 머친드라나 그 잣드라 사실 어저께 했어요. 일요일날 해가지고 좀 이따 그 소식 전해드릴 텐데 거기도 그 참가 인원만 434명이고 거기 취재하는 사람, 경찰, 뭐 구급차 이런 거 다 합치면 1000명 정도 될 거예요. 한 1000명들이 모여갖고 또 그 라또 머친드라나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 생중계 라이브로 되는 거 저도 봤는데요. 아무튼 지금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전체적인 현황, 그 네팔 현황하고 단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럭다운은 9월 9일 24시 자정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공항은 카트만두 국제공항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가는 거 어렵고요.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데 일반인 못 들어옵니다. 투어리스트 못 들어오고요. 도착 비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 공간 직원,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나 국제기구, 임원이나 가족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뭐 일반 관광객은 안 받겠다는 거죠. 못 받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아마 쭉 갈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그 세르파 팀에다가 그 원정 그 퍼밋 내준 거 그 밝혔지만은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고요. 네팔 사람이니까 예외적으로 내준 거고, 바레인 왕자 팀 9월 15일 날 들어오는 거, 그것도 당연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런 예외 아니고서는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100에서 200명 정도 원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뭐 올해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1953년 이후로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을 한 사람이 없는 해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쭉 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요. 대한항공은 9월 29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9월 29일까지 정기편은 없다고.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그 들어오는 전세기도 없고, 그리고 올해 쭉 정기편은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또 다음 소식은 9월 16일까지 국내선 비행기, 그리고 장거리 버스 못 다니죠. 그리고 9월 16일까지 지금 학교도 지금 오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날 만약에 국내선이 오픈되고 장거리 노선 버스가 다니게 되면은 학교도 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9월 9일까지 럭다운이 걸려 있고, 지금 장거리 버스 같은 경우는 9월 16일에 일주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예상컨대는 9월 9일 럭다운 9월 16일까지 자연스럽게 일단 간다. 그렇게 가고 나중에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또 감옥에서 들어온 소식이네요. 가투만두 순다라 중앙교도소에서 63명이 또 코로나가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은 여기서 또 사망자가 4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망자 중에서 아까 지금 카투만두 사망자가 3명이 들어갔는데, 이 뉴스에서 나온 4명하고는 좀 안 맞는데, 사망자가 지금 사망자를 그 데이터에 넣는 게 사망 일시하고는 좀 달라요. 사망 일시하고 다르고, 사망을 한 다음에 그 코로나 그 사후 테스트를 하거든요. 사후 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양성이 난다 그러면 그때 사망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착오는 있습니다. 착오는 있으니까 좀 염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망자, 그 카투만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셋이지만 지금 뉴스에 나온 것으로는 순다라에 있는 중앙교도소에서 사망자는 4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락다운 5개월 동안 73명의 임산부가 사망했다고 가정복지과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중 73명 중에서 48명은 산후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락다운으로 교통수단을 찾기 어렵거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정 내 출산이 증가한 것에 따르다고 하네요. 사망자의 7%는 집에서 출산 중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며 11%는 병원으로 이동 중 사망하였고 7%는 병원 도착 후 1시간 이내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에 들었죠. 그 병원에서 출산하는 게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60몇 %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주로 집에서 3파를 불러서 출산을 하고 그러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면 그걸 대체를 제대로 좀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자 사망률이 그 2020년은 많이 올라가겠어요. 지금 락다운 때문에. 네, 다음 단신입니다. 간다키 소식입니다. 포카라가 속해 있는 간다키 프로빈스 소식입니다. 간다키 경찰서장 긴 샴 아리알에게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양성 보고서는 9월 6일 아침 접촉 추적을 기반으로 한 면봉 테스트에서 나왔습니다. 52세의 아리알 서장과 25세의 다른 경찰관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네요. 간다키 프로빈스에서는 일요일 아침에만 69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간다키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총
17명에 도달했습니다. 이 중 19명이 사망했고 1773명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1773명이 회복됐으면 아직 그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간다키도 지금 회복률이 적네요. 50% 조금 넘네요. 아무튼 지금 그 초창기에 그 코비드가 굉장히 창궐했던 2프라빈스, 1프라빈스, 그리고 5프라빈스 이런 데는 지금 회복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지금 낮아진 데가 큰 도시 위주로 회복률이 낮아요. 회복률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가 아무래도 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지금 되게 공기가 맑아졌는데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소식하고 네팔 전체적인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풀초계에 있던 라또 머친드라낫 그 수레를 끄는 행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어제 저는 이제 라이브로 이거 하는 것을 좀 봤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레가 너무 커갖고 한 500명이 댕겨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댕기는데 그 줄다리기하고 똑같아요. 줄을 묶고 방향 한 두 방향 정도 줄을 묶어요. 크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줄다리기처럼 쫙 양쪽으로 쓰거든요. 수레 양쪽에다 넣고. 그런 다음에 위에 수레에서 탄 사람이 신호를 합니다. 신호를 해서 딱 하는데 이렇게 신호를 해서 때릴 때 땡겨야 되는데 이게 사인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럼 힘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레가 끌려지지가 않습니다.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죠. 이 호흡을 으쌰 이거를 잘 맞춰야지 이기잖아요. 수레 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 맞아갖고 그 어제 제 라이브로 본 것도 딱 했는데 어떤 사람은 끌고 어떤 사람은 사진 찍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가 좀 많았네요.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되었던 라토 머친드라낫 수레를 끄는 행사가 일요일에 다시 열렸습니다. 랄리푸르의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풀쪽에서 프로그램을 개최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발쿠마리에서 벌쿠까지 랄리푸르에 진입하는 모든 지역이 봉쇄되었습니다. 이 수레를 끌기 위해 160명의 사람들이 전차를 끌게 되었고 124명의 자원봉사자들과 28명의 전통 재래 음악 연주 그룹 그리고 19개 민족들의 124명의 사제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행사장 주변은 경찰에 둘러싸여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랄리푸르 행정부는 금요일 이후부터 수레가 있는 지역 주변에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많이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월 6일부터 9월 6, 7, 8, 9, 10 아마 5일에 걸쳐서 갈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수레 끌어서 고향인 붕거마띠로 가게 된다고. 그런데 이 수레가 이제 그 일요일부터 움직이잖아요. 뭐 속도가 뭐 천천히든 빠르게 될 거 하여튼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움직이게 되면은 그 지역 그 수레 주변은 계속 봉쇄입니다. 이렇게 수레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봉쇄해요. 그래서 그 5명 이상 모이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 그 수레 끄는 행사 하는데 여기에는 취재진하고 기자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 경찰들만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도 이 그 라또 머친드라낫 자트라는 하게 되는 거네요. 뭐 일반 대중이 참여는 안 하지만은 하는 거예요. 비스켓 자트라 취소됐고 인드라 자트라 취소됐는데 이 라또 머친드라낫 자트라는 지금 취소 안 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목은 병원에 갈 때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합시다 라는 겁니다. 네, 요즘 병원이 많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적한 기사에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의료기관이 코비드-19 감염의 핫스팟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응급치료 및 병원에 갈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치료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에 많이 감염됐습니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529명의 의사와 의료 종사자가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의료 종사자의 감염은 토요일까지 전국 45,277명 중에
1.16%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문제로 병원에 가거나 입원해야 하는 사람들은 코비드-19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보건부 공동대변인인 사미리쿠마르 아드카리 박사는 현재 병원은 긴급 업무나 응급의료 그리고 직접적인 업무를 위해서만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환자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갈 때에는 의사가 신속하게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 관련 문서와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병원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환자는 위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병원에 있는 환자는 특히 화장실에 가서 손잡이를 만질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능한 한 병원 용품을 만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손잡이, 책걸상, 병원 시설의 표면이나 물체를 만지면 즉시 세니타이저로 손을 소독하도록 제안합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마스크를 사용하고 손 위생과 신체적 거리,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개인 안전 키트를 소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술실용 3중 마스크, 개인 소독제, 티슈페이퍼, 안경 및 개인 펜을 휴대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는 신발과 슬리퍼를 소독을 해야 하며 비누로 온몸을 구석구석 잘 씻으라고 합니다. 코로나에서 회복된 환자가 퇴원할 시에도 2주 동안은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떨어져서 당분간 지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병원 오지 말란 얘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프면 안 돼요.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은 지금 전국 감염자 중에 보건종사자가 1.16% 감염이 됐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많은 건 아닌데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병원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병원에. 그래서 뭐 우리 뭐 시쳇말로 병원 가서 병 옮겨서 온다, 뭐 멀쩡한 사람도 병원 들어가면 아파서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병원 갔다 오면은 이렇게 좀 집으로 돌아와서 손발 철저히 씻고 그리고 신발까지도 좀 되도록 소독을 하고, 하여튼 뭐 옷 같은 걸 또 싹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빨아야 돼요.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싹 빨고, 마스크도 빨 수 있으면 빨고, 일회용이었으면 버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좋은 소식은 그 전체적으로 1000명 밑으로 떨어진 거, 그거는 일단 뭐 그래프가 한번 꺾인 거거든요. 선 그래프가 1000명대 계속 가다가 꺾였기 때문에 좋은데, 가트만두 같은 경우는 7900 활성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자TV는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현재 네팔 뉴스와 코로나 상황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계속 네팔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요. 구독 옆에 종 모양 누르시면요, 전체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전체 알림 설정 클릭하시면 제일 먼저 자TV의 네팔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자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